안녕하십니까, 영리TV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오늘 좀 이렇게 좋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한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일이 풀릴 듯 안 풀리고 이상하게 또 살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부진하고, 돈을 모으려고 해도 돈이 조금 모아지는 것 같으면 또 돈이 없어지고, 그 안 좋은 일들이 연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분들이 좀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운이 약한 데다가 주위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남녀 간의 궁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내가 누군가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부부가 한평생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려가면서 사시는 것이 가장 로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운이 좋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장윤정 씨를 굉장히 지금 좋아하는데,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이번에 장윤정 씨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돈은 잘 버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 지어지는 재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도 이 장윤정 씨와 도경환 씨가 이 궁합이 얼마나 좋은가. 제가 사주를 이렇게 보니 장윤정 씨는 돈을 버는 재주는 있지만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별로 그렇게 큰 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지켜줘야 되는데, 장윤정 씨는 살아가면서 엄마가 이제 돈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헤어지고 그러면서 도경환 씨를 만나서 이제 지금 집도 굉장히 그래도 좀 큰 집이라고 하죠. 그 집도 그렇게 이제 사서 이제 생활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장윤정 씨는 그런 것이 없는데 도경환 씨에는 장윤정 씨한테 필요로 한 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궁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도경환 씨 사주예요. 이 사람이 개축 1에 태어났어요. 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물을 가지고 태어나신 물. 그리고 장윤정 씨는 기토, 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러면 흙과 물은 뭐예요? 극과 극이잖아요. 오행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행은. 자, 토하고 물이잖아요. 수. 이 토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놔둬야 되는데 이거를 토가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일간과 일간까지 이 사이로 보면 이렇게 궁합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 토가 수를 흘러가는 물을 막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극수. 물은 자연 그대로 자기가 흘러가고 싶은 그 쉽게 얘기해서 물로 얘기하면 그 도로겠죠. 물의 도로. 그 자기 도로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도로대로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토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간과 일간끼리 극이면 이거 궁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 뭐 맞기도 하고 어떤 데 가면 틀리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궁합이 이제 받느냐. 자, 이 토가 이날에 1월 달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막 온 것이죠. 봄. 새싹이, 새 생명이 올라오는 그 시절. 그 시절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토가. 그러면 이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약간 춥잖아요. 아직까지는 추워요. 여기 보면은 무, 병, 갑이라고 있어요. 이 밑에 지장간에 불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춥다. 네? 그래서 불이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이 도경환 씨도 2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2월 달에. 그러니까 장윤정 씨는 1월 달에 태어났고 도경환 씨는 2월 달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2월 달에. 네. 그러면 자, 여기에는 이 갑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불은 필요 없어요. 불은 필요 없는데 이때는 굉장히 나무가 갑과 을이라는 이 나무 둘 다 나무잖아요.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고 올라오고 자라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굉장히 목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왜 이분이 도경환 씨가 이 장윤정 씨를 어떻게 더 도와주느냐? 이 장윤정 씨는 이 사주에 보면 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목이니까는 수생목, 물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물이. 그쵸? 그러면 이분한테서 이 장윤정 씨한테는 물과 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팔자에서. 그러면 이 사주 팔자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물과 불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없는 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시기별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요때까지는 지나간 시기예요. 여기까지도 지나간 시기예요. 여기서 태어나서 20세까지. 여기는 21세서부터 40세까지. 네? 그 다음에 여기 41세서부터 60세 이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요 시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장윤정 씨가 물과 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장윤정 씨 대운에서 보면 여기 화가 들어옵니다. 화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장윤정 씨가 만날 때가 아마 서른 뭐 몇 살 때 30 넘어서 결혼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빼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 불이 들어왔어요. 여기도 불이에요. 네? 여기도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윤정 씨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윤정 씨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도경환 씨가 장윤정 씨를 도와준 격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궁합이에요. 한 사람이 도와줘서 한 사람이 잘 되면 부부는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시에 만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장윤정 씨한테는 대운에서 어려서부터 물이 들어와 있어요. 이때 뭐예요? 겨울에 나무가 물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때 장윤정 씨가 잘 풀렸고, 단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제 정제 성분이잖아요. 근데 이때 보면은 이때까지도 돈을 벌었는데 아마 30대가 그때쯤 돼서 부모가 정윤정 씨는 이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30 전까지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버는 돈도 다 없어지고 오히려 빚이 한 10억이라는 빚이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네? 그러면 이때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이때 돈이 들어온 시기란 말이에요.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엄마가 돈을 다 어떻게 썼든 일단은 다 없어졌고 장윤정 씨한테는 빚만 10억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의 불화가 좀 안 좋았었죠. 그런데 요때 이제 한 34세, 33세 요 시기에 뭐 만난 거는 뭐 33세, 32세에서 만났겠죠. 요 시기가 들어가면서 요때의 갑기합이라는 것을 정관이라는 남성을 만납니다. 이 남성을 만난 것이 바로 이 도경환 씨라는 얘기예요. 도경환 씨. 이때부터 34세 이후부터 돈을 승승장구하면서 돈을 벌게 돼요. 왜? 누구의 운으로? 도경환 씨의 운으로. 도경환 씨의 운으로. 네? 불이 들어와 주니까 활동성이 강해지잖아요. 목이 불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목생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요 34세가 지나면서 남자를 만나서 도경환 씨를 만나서 네? 도경환 씨가 도와줘서 화루다 도와줘서 이때까지 돈을 만들어서 잘 벌었는데 이 시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겁재가 들어옵니다. 요 시기가 거의 한 39세, 네? 요 44세까지. 네? 여기 이제 겁재 성분이 들어와요. 제가 항상 방송을 할 때 겁재 얘기가 나오면 겁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겁재는요 항상 제가 방송할 때 그랬어요. 남자 여자 조심해야 된다. 이 겁재는요 남자는 더 치명적이에요. 거의 범법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범법자도 되지만 거의 구설수에 심할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를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겁재 성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얼굴이 반발하고 이쁜 여성들은요 주위에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근데 그 결국에는 겁재 있는 성분은 그런 남자들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발생을 해요. 제가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남성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남성을 만남으로써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도 겁재 운이 들어오는 게 안 좋아요. 그리고 남자는 범법자가 될 수 있다. 겁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겁재가 들어왔는데요.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좋은 방향이 왜 이렇게 크게 충격으로 돌아왔냐면 이 무토는 양의 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기에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양과 음이 있는데 양은 좀 겉으로 모든 것이 알려질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크게 다가옵니다. 근데 음의 토는, 음의 겁재는
남한테는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소가리를 할 수 있고, 예? 이런 쉽게 얘기해서 뭐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든가 내가 사기를 쳤다든가 사기를 쳤는데 이게 들켜버렸어. 예?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건 나만 좀 잘 모르게 그냥 조용히, 예? 가서 법적인 처리를 받겠죠. 그래,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장윤정 씨는 양토가 들어와 있는 겁재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강력하게 들어와 있어요, 겁재가.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발생을 됐고, 양윤정 씨가 조금 나름대로 좀 좋아지려면 언제부터가 되겠느냐? 내년부터는 전과 같은 그렇게 크게 뭐 활동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불려서 내년에는 을사년이란 말이에요. 을목도 좋고 화가 들어와서 좋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에 보면 무토가 들어와 있는 사연, 저거는 열토예요. 도경환 씨가 도와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궁합이 맞아야 둘 중 한 사람이, 한 사람 부부가 한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글자가 도와주는 글자가 부부 중 누군가에게 있다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합의돼서 잘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뒤에서 운을 줘가면서 밀어주고, 한 사람은 앞으로 박차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경환 씨의 장윤정 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마 서서히 조금 이렇게 뭐 섭지하는 마음으로 서서히 조금 이게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후반기부터는 불이 들어오니까 사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활동성이 좀 강해지지 않나. 어쨌든 저도 그 장윤정 씨 뭐 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좋아했던 팬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데요. 저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이제 그 세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죽하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나? 라고 또 한쪽으로 이해는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론은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그런데 이것이 바로 겁재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두 분의 얘기는 이제 여기서 끝내고,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냐면, 자,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일단 그 남녀 관계를 얘기해 드릴게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몇십 년을 살아야 되니까, 부부가 몇십 년을 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같이 성격을 맞춰가면서 마냥 즐거웠고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너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지금 장윤정 씨와 도경환 씨의 그 사주가 이렇게 서로가 융합이 돼서 화합이 돼가면서 밀어주고 나가고, 이런 게 이제 좋은 팔자라고 했잖아요. 서로가 궁합이 맞는 팔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자고 남자고요, 자기가 태어난 달이 초겨울달, 그러니까 이건 봄이잖아요. 봄. 아까 얘기했듯이 화와 수가 필요한 계절이에요. 근데 도경환 씨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이 나무가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불은 필요 없어도 물은 필요하다. 수. 그러면 이 수가 강한 사람이 도경환 씨한테, 장윤정 씨한테 있으면 이분은 둘이서 또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사주팔자에 물이 많은데 왜 여기서 물이 필요해?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약이라는 것을 정통 명령에서 오행상
강약이라는 것을 구분을 하는데요. 저는 절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절대. 왜? 많으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아요. 왜? 여기에 물 들어온 거와 여기에 물 들어온 거와 여기에 물 들어온 거는요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계속 물 들어오는 거는 좋죠. 자, 20세까지 40세까지 60세 이후까지 물 들어오는 거 좋아요. 근데 요 물은 20세까지만 이용 가치가 있어요.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물은 21세부터 40세까지만 물의 효력이 있다. 이거는 지나간 시기에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지나갔잖아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 시기에 물이 있는데 이 시기에 물이 있는데 물이 또 들어오면 좋냐? 좋아요. 강해지는 거잖아요. 활동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지금 도경환 씨 같은 경우에 물이 나무가 이때 되면요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랍니다. 이것이 만약에 도경환 씨한테 돈이라면 돈을 쌉니다. 싸. 그리고 이 시기에도 물이 들어와도 좋아요. 그럼 물이 들어와도 이 시기에 오행상 숫자라고 하면 2개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정통 영리학에서 강한 오행이라고 한다는 것은 최소한 3개 이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3개 이상. 그런데 3개까지는 안 들어와요. 물론 이제 아래 위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물은 많이 들어와주는 게 좋다. 단 수생목해서 이 사주팔자에서 화가 있다면 자, 수생목 목생화 이거를 연결을 해주면 이 물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이 물은 나무로 인해서 나무가 불을 만나서 다 소화를 시킵니다. 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돼요. 저 하나만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편애하고 그건 아니라고 내가 딱 이렇게 그분을 무시하고 이건 안 해. 그런 말씀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보고 깨닫고 많은 경험을 상대방을 위해서 풀어본 바로서는 불이 연달아 들어와도 안 돼 죽어요. 물이 연달아 들어와도요 절대 홍수가 안 나요. 그거는 뭐냐? 요거를 시기별로 보기 때문입니다. 시기별로. 내가 지금 60세인데 40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란 말이에요. 여기 물은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남녀 관계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받고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네? 내가 불이 필요로 한다면 남쪽으로 가는 얘기예요. 남쪽. 네? 그러면 나는 불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다. 네? 그러면 시기를 땡기세요. 자, 내가 여태 여기 인목이 있어요. 자, 무, 병, 갑이라는 얘기예요. 갑. 네? 그러면 요 시기에 화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요 시기에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왜? 물이 여기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수생목이 됩니다. 지장간에서. 수생목, 목생화. 요 시기에 가자는 거예요. 그럼 1월달에 가자.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나무가 만약에 이제 또 금이 필요한 사람들 이게 가을이잖아요. 우리가 자 1, 2, 3 요거는 목이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죠. 일단 목이라고 해요. 그 4, 5, 6, 7, 8, 9 그 다음에 10, 11, 12 자 여기에는 이거는 이제 1, 2, 3으로 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4, 5, 1은 화예요. 화. 근데 7, 8, 5는 뭐예요? 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겨울에는 수잖아요. 수. 그러면 토가 어디냐?
토가 없잖아요. 여기에 끝에 3월, 6월, 9월, 12월 이때가 환절기라고 그러죠. 환절기. 네? 여기에는 지지한간에 목이도 들어가 있고 화도 들어가 있고 네? 금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섞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환절기 넘어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토의 계절로 보는 거예요. 요 시기에 가야 된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가야 된다. 어느 방향으로 가냐? 불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쪽이잖아요. 아니요, 저 남쪽이잖아요. 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쪽이잖아요. 목이 필요하신 분은 동쪽이고 북이 필요한 사람들은 물이 필요한 사람은 북이고 그리고 바로 중앙이 내 있는 그 자리에서 가는 그 방향이 동네 병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멀리 가지 말고 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네? 그렇게 네? 한번 생활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할 때도요. 일단은 이거 똑같아요. 물이 필요하면 12월 달에 해라. 그리고 북쪽으로 가서 해라.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죠? 됩니다. 효과가 넘쳐납니다. 그 대신에 내가 연구를 하고 이런 이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기관이 많겠죠. 물론 뭐 이제 사업체도 이제 그런 게 있겠지만 연구하고 뭔가를 발명으로 발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주에서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을 묵직하게 꾸준하게 잘하실 분들은 평간의 성분을 갖고 있는 분이 좋아요. 이런 분들은 마음 자체가 나는 내 몸보다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군대를 가면 나라를 위해서 몸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평관이에요. 이런 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정통 명리학에서는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는데요. 불이 필요한 사람들, 금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쪽 방향으로 그쪽 방향으로 움직여 주니까 다른데로 조금 펴지더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대운수로 것처럼 팍팍 그렇게 되진 않아요. 예. 단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정도지 대운이 들어온 것처럼 뭐 돈이 뭐 몇십억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지 좀 좋아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실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숙고하셔서 꼭 자기하고 맞는 분과 결혼을 하든 또 재혼을 하시든 연인 관계를 맺든 이런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